이 사건도 참 충격적인데 지금 유력한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의 아들이자 또 숨진 채 발견된 손자의 아버지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금 체포가 된 셈이죠. 경찰은 지금 사건 초기부터 이 40대 남성을 용의자로 보고 좀 추적을 해왔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같이 사는 가족 중에서 한 사람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 다 이제 살해되잖아요. 예. 그럼 살아있는 한 사람은 제일 유력 용의자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저 모자 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이 처음부터 살아있는 남편을 이제 그 혐의점을 두고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똑같은 예.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이 이제 초부터 용의자였는데 더군다나 이제 물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심증만 가져가면 안 되니까. 예. 시신을 쌌던 비닐, 거기서 이제 이 남자의 지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 예. 지문이 나왔고, 경찰에서 이 남자한테 이제 연락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머니랑 아들이 이렇게 참변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가족한테 연락을 해야죠. 휴대전화 꺼놓고 연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럼 예. 경찰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틀림없이 범인이다라고 일단은 심증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했던 거죠. 네. 교수님, 그런데 이 남성이 자신의 어머니와 또 아들까지 이렇게 살해한 이유는 뭐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아직 뭐 정확히 이제 조사 중이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모텔을 옮겨 다니고 어떤 또 여성분과 같이 이렇게 다니고 온 거 보니까 저는 뭐 어떤 원인보다도 이 사회적인 문제가 이게 존속에 대한 사례가 잔혹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요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인 어떤 그 뭐랄까 지금 이분의 직업도 사실은 그 배달업을 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이런데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뭔가 경각심이 떨어진 거 아닌가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뭐 보면은 이게 보통 이제 존속과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은 재산과 관련되든지 이런 식의 뭐 이유가 있긴 한데요. 예. 뭐 그렇게 넉넉하게 사는 사안도 아니고 부모와 자식을 동시에 살해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어머니를. 이런 측면을 좀 철저하게 조사해서 왜 요즘 최근에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한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사회적 논의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유력한 용의자인 40대 남성 A씨. 어머니를 살해한 뒤에 아들이 혼자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살해를 했다. 그리고 돈 문제로 다투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경찰에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또 연행도 순순히 연행이 됐었고 또 범행 1차부터 시인을 했다고 하니까 오늘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뭐 구속영장 발부까지는 뭐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예. 네, 그렇죠. 왜냐하면 살인과 존속살이에요. 그럼 범인 자백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구속영장 발부되는 이거 하등의 문제가 없는 거고.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마 신상 공개 얘기도 나올 거예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여러 우리가 흉악한 사건들을 좀 많이 봤는데 예. 범인 입장에서 부모와 자식을 동시에 살해한 케이스는 극히 드물거든요. 예. 존속살해 케이스는 꽤 있었어요. 네. 예전에 90년대 박모 씨, 뭐 박한상 씨라고 하죠. 예. 뭐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존속살해 케이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꽤 있었고 자식과 아내 이 케이스도 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피부친 바로 위에 직계 존속 부모와 직계 비속인 자식을 동시에 살해한 케이스는 저는 그렇게 못 봤거든요. 보셨어요? 기자하시면서? 저도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워낙 이게 그런 점에서 충격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신상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면 경찰에서는 아마 신상공개위원회 해서 아마 신상공개 검토할 거예요. 이거 신상공개 사유는 충분히 돼요. 왜냐하면 강력 사건이죠. 예. 피의자 자백했어요. 그러니까 범인 확실합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아마 여론이 이제 만약에 들끓으면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익의 차원에서 보면 이거 신상공개 요건은 전 된다고 보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아마 경찰 내부에서 좀 있을 거고 뭐 구속영장 발부되고 유죄 나오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없죠. 아마 형량도 꽤 나올 거예요. 존속 사례가 있기 때문에 죄질이 너무 안 좋거든요. 네, 변호사님, 그런데 이 남성이 알고 보니까 강력 범죄로 교도소에서 복역을 한 다음에 지난해 말에 출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과 이력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또 형량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누범 가중이라는 게 있어요. 네. 누범 가중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징역 이상의 형을 살고 나와서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정하면 법정형의 2배 가중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존속사례가 법정형이 있어요. 제가 존속사례 같은 경우는 암기는 못하는데 사례 같은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러면 살인만 봐도 누범 가중이면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 존속사례 역시 그것도 누범 가중돼서 붙죠. 이러면 이거 형량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네.
또 한 가지가 아까 저희 리포트에서 CCTV를 통해서 봤지만 이제 모텔에서 한 여성과 함께 도피 생활을 해왔고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제 시신이 발견된 그 집에서도 잠시 머물렀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뭐 두 사람의 관계는 저희가 뭐 알 필요가 없는 거고 이 여성도 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경찰에서 긴급 체포한 이유는 예. 살인의 범인과 같이 도피를 했기 때문에 당신도 이 사람이 살인과 존속살인을 저지르고 도망다닌 거 알았지. 그리고 같이 도망다녔지. 네. 그러니까 당신 범인 도피 은닉이야. 라고 긴급 체포를 한 거예요. 본인이 일단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근데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수사기관 입장은 당연히 그렇게 의심이 되죠. 그건 누구나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긴급 체포한 건데 긴급 체포하고 나면 이제 48시간 내에 석방을 하든지 영장을 치든지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여성은 나는 모른다라고 이제 주장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 아마 이제 경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사를 할 거예요. 48시간 동안. 그래서 그 여성이 이 남성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도망 다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고 보면 구속영장 같이 청구할 거고 예. 그게 아니라면 석방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볼 거예요. 처음에 이제 만났을 때 예를 들어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거 한 내용 있잖아요. 나 뭐 사고를 쳤는데 같이 좀 있자. 뭐 이런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예. 그런 부분들을 볼 거고 일단 두 사람은 공공관계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분리해서 아마 신문을 시작을 할 겁니다. 네. 네. 일단 전속살해죄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모친과 아들을 살해한 경악스러운 장롱 시신 사건 속보까지 다뤄봤습니다.